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FA-50PL의 모델링과 스펙이 공개되었는데 도저히 같은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A사 레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FA-50PL의 미국이 아닌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되리란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카이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자 당황한 미국에서는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 사업에 끼워달라고 뒤늦게 요청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FA-50을 테자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도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항공기가 DX 코리아 2022에서 공개됐는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가 또 한 번 세계 항공기 시장의 폭풍이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폴란드와의 4조 원 규모 FA-50 수출 이행 계약에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으로 2011년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는 12대를 2023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에 물류허브가 지어지고 4.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맡을 국제비행학교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영국 카이 사장은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며칠 뒤 폴란드로 향하게 돼 FA-50PL의 모델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의 그래픽 형상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마크와 조정석 우측에 위치한 공중급유관이 눈에 띄는데요.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 전투기를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한 KF-16 F-15K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가 납품할 FA-50PL에는 블로기십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FA-50PL이 기존 FA-50과 비교해 공중 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PL은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됐다. 앞으로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특히 공중급유 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리 군에서도 FA-50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이었습니다. FA-50은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다는 게 항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장 연료 탱크를 달거나 공중급유 기능을 장착하든지 해야 했었는데 카이에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외장 연료 탱크도 크게 달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추가한 것이죠. FA-50PL에는 300갤런짜리 외장 연료 탱크가 장착되고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되어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중급유 방식에는 플라잉붐 방식과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FA-50에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플라잉붐 방식은 공중급유기 꼬리에 급유용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F-15K, KF-16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급유관이 굵어 더 많은 양의 연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대형 공중급유기를 주로 운용하는 미군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공중급유기에 체급이 최소 수송기 정도로 커야 하고 동시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급유용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항공기의 급유관을 깔때기 모양의 드로그에 맞추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FA-18EF와 같은 중소형 항공기에도 장착해 급유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형 급유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드로그를 달아 2대, 3대의 항공기를 동시 급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급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유관인 프로브를 반드시 조종석 앞쪽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텔스를 고려하지 않은 FA-50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는 두 방식 모두 급유가 가능합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진 점도 주목받았지만
역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FA-50PL의 A사 레이더 탑재 여부였습니다. 현재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레이더이지만 카이는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FA-50의 BVR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A사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FA-50 블록 20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폴란드 수출로 미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A사 레이더와 암남 통합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열받은 한국에서는 수출형 FA-50PL에도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매체에서 FA-50PL에는 LIG 넥스1의 A사 레이더가 탑재될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암남 통합을 거부하며 KF-21에는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됐었는데 FA-50에도 LIG 넥스1의 A사 레이더와 통합해서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의 A사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산 A사 레이더를 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출이 시급하지 않았던 블록 20은 국산 A사가 탑재되는 게 확정이었는데 굳이 미국산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수출되는 FA-50PL에 장착돼 A사 레이더를 팔아 한몫 두둑히 챙길 생각에 싱글벙글하던 미국은 수출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버렸다는 소식에 그제야 A사 레이더와 암남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미국 A사 레이더를 제조하는 미국 4대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루먼에서는 다급히 제안서를 들고 카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국산 A사를 탑재하든 좋은 조건으로 미국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하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조를 통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위치가 공고해질 것 같은데요. 빈자의 F-16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저렴한 가격의 멀티롤 전투기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유례없는 항공기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카이의 조울의 상무는 FA-50은 점진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로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FA-50은 공대공 정밀 무장, 항속거리를 늘리는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의 전투기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시장에 도전해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한 단계 성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FA-50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는 소식에 FA-50을 테자스 전투기의 경쟁자로 여기던 인도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두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인도에서는 어떻게든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팔아보겠다고 언론이 나서 FA-50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을 일삼아 왔었는데요. 지적하던 부분들이 FA-50이 전용 외장 연료 탱크가 없다는 점과 공중급유를 할 수 없어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 그리고 A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이니 어쩔 수 없나 싶었지만 카이는 물밑에서 폴란드와 손을 잡고 FA-50을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뜯어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모르던 인도에서만 테자스가 이길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던 것이었죠. 카이에서는 FA-50의 공중급유 기능을 도입한 김에 공중급유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카이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항공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DX 코리아 2022에서 다양한 한국의 신무기들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건 다름 아닌 카이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수송기 수요에 따라 카이에서 국산 다목적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모형이 이번 박람회에서 첫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기에 의존해왔던 해상 초계기, 공중 급유기 등의 특수 임무기의 대형 플랫폼 역할까지 국산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어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수송기의 특이한 도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송기의 둥그런 동체와 흰색과 검은색의 도색이 만나 마치 범고래와 같은 모습의 수송기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수송기를 두고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고래 같다며 우영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범고래 도색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색이었다. 혹시나 해서 이번 전시회에 꺼내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을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소요에 비해 운용하고 있는 수송기가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수요를 충당하고 항공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형 수송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운용 중인 C-130 전술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 엔진을 적용하였고 크기도 훨씬 커져 속도와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카이 측은 수입 항공기에만 의존하고 있던 수송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유지 정비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세계 수송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나 없던 나라가 어느새 유럽에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작사들과 비교하자면 이제 막 첫발을 뗀 셈이지만 한국인의 집념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금세 따라잡히고 말 겁니다.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카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